의심하는 습관, 화이트무스 리프레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밤낮 없이 고심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가슴 졸이며 응원할 때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 가져온 MBC와 BBC의 방영자료는 우리가 본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온갖 지랄 발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들의 배경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큰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이 돼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타결하기 직전까지 언론에서 엄청나게 흔들어댔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왜 어디 숨었냐? 지금 뭐 중국 눈치 봐가지고 대한민국 말아먹을 거냐? 난리를 쳤어요. 왜 얘기 안 하냐고 관련해서. 실제로 뭐 헤드라인 잠깐 좀 볼까요? 그러네. 이 대통령 왜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국힘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직접 만나 관세 해결해야 늦장 대응 전혀 안 보여. 난리 났었어. 눈치 보나. 이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 이상호 기자가 이거 뭐라고 했었어.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이따 얘기한다고 막 한마디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타결이 됐으니까 어제 입장을 내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 이제 딱 타결이 되고 나서 한마디 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 제가 이제 머리 빠진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것도 좁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저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언론이 솔직히 이번 관세 협상 잘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 그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면서 미국의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싫어해서 이재명을 치고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 트럼프가요? 그런 기대감을 그동안에 감추지 않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 주자가 있습니다. 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어떤 식의 발언들을 했는지 우리 극우 유튜버 전한길의 목소리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리아 패싱입니다. 아예 이재명 정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인정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관세 협상이 되겠어요? 이재명 정권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 대한민국 지금 정당 국가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볼 때 불량 국가로 이미 인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상이 아니라 이 뜻이죠. 모산 대사가 미 의회와 그리고 미 법무부에 올린 보고서에 이재명이 그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찬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이재명 패싱, 한국 관세협상단 패싱 다 해버리고 있잖아요. 옷은 피서지에서 찍은 거야? 왜 다 저런? 퍼즐 다시 맞히세요. 아니 저러고 나서 그 뒤에는 왜 안 들어주세요? 저거 이제 막상 타결되니까 그 간이고 쓸기고 다 내줘가지고 가까스로 얻은 거라고. 우리 지금 관세협상 엉망이라고. 아예 협상도 안 한다며. 언제는. 그리고 그 트럼프가 당선 축하한다고도 올렸거든. 맞아요. SNS에. 여기 맞아요. 올렸단 말이야. 맞아요. 이 큰일이야.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저 사람한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면접 봐야 돼.
아이고. 환장하겠다. 진짜 굉장합니다. 예. 대한민국 굉장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력 문제랄지 쌀 이런 뭐 여러 이야기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협상단은 일단 객관적인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세계 1위고 한미 FTA로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갓 9개월 된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던 컨테이너 방벽 앞에 시위대 사진까지 한 장에 20만 원 정도 하는 고화질 유료 사진을 살 수도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언론사 공개 사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개방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 측 협상단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처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도 협상 지렛대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수산물도 협상대에 올리겠다고 한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미국도 이를 주시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밤샘 시위까지 벌이던 농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요구해온 디지털 고정밀지도 반출도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25%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15%로, 역시 25%를 부과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겨도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하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는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펀드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구매가 예정됐던 물량에다 중동에서 수입하던 걸 일부 대체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국은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추가 관세는 미국 측의 강한 반대로 그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대통령실도 미국 현지 협상단도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재건 협력 계획,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목부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이었습니다. 그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변형해 최고 결정권자 마음을 노린 겁니다.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한다며 조선업 재건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1년 수주 선박이 고작 2척일 정도로 조선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 중 최고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
신규 조선소 건립은 물론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 보수까지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돼도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이 발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투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되고 신규 선박 수요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미국 교통부 해사청의 다목적 선박 건조가 한창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 대형 크레인에는 우리 기업 한화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우리 협상팀에 합류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으로 협상에 물꼬를 튼 뒤 대화가 한창 이어지던 시점입니다. 조선업 분야 최고 경영진이 가세하면서 조선업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제안은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테슬라와 23조 원에 달하는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미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1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당장 공장 증설이나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아니지만 각 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미국 측 관계자 설득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통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미국 투자 계획도 이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7천억 원을 투자해 현지 바이오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6조 원대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직간접적 도움을 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한미 경제협력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며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일본의 미국 펀드 투자액은 5,500억 달러, 우리는 약 3분의 2 수준인 3,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적은 듯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 2배를 넘습니다. 금액 자체도 우리 GDP의 20% 수준이어서 경제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리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실제 돈이 들어가는 직접 투자는 극히 적고 대부분은 기업 대출과 보증이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별로 직접 투자가 적당한지 대출 또는 보증이 적절한지 논의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모호할수록 좋다며 직접 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듯 암시했습니다. 더구나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의 결과물로 생산된 선박이나 반도체, 2차 전지를 미국 정부가 사도록 구조를 짰다는 겁니다.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펀드에서도 핵심은 조선업.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분야에 투자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 EU는 어디에 투자할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심이 높은 조선업 펀드를 제시해 협상 흐름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익을 미국 본토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새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부터 이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판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쌀과 소고기 분야 추가 개방을 막아낸 협상 결과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고되며 이런 우려가 자연스레 불식됐습니다.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협상 타결로 시작하면서 국정 동력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모처럼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 마가에 S를 끼운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상대방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맞춘 접근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동행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 및 제안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 것이 한미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2기 시대 한미 동맹 강화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전략적 연대로 한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 구단이 길게는 말고요. 짧게 총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와, 박수 칠까요 지금? 그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이 대성공입니다. 박수 쳐요? 네, 박수 쳐. 박수 쳐. 진짜죠? 진짜. 와. 아니 우리 의원님은 솔직히 하기 전에 언론에서 엄청 불안감 조성했잖아요. 긴장하고 걱정하셨어요? 아니면 믿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믿었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은 트러블 메이커 아니에요. 네. 트러블. 그러니까 충고를 안 듣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연설을 하면서 네. 내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뒀는데 가장 많은 충고가 인내하라고. 인내하라. 그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하면서 다 털었는데 네.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와.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이 최대 외교 참사래요. 그 최대 외교 참사는 윤석열의 네. 부산 엑스포. 네, 맞아요. 돈 얼마나 쳐받고 네. 대기업 회장들 끌고 다녀가지고 네. 참패했잖아요. 예. 이걸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니까 아직 안 해. 아직 안 해.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외교 참사라고 하지. 네. 자, 얼마나 염려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진짜 스마트하다. 네. 최고의 지도자다. 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단 말이에요. 극찬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얕잡아보는 얘기를 했어야 대성공인가요? 나경원의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어느 나라냐? 나경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국적을 밝혀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부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회담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54분 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예. 비공개로 이제 2시간 20분 오찬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 정상회담 전 상황부터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너무 이상한 글을 올렸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초비상이었습니다. 진짜 엄청 했어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실제로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글을 본인 SNS 계정에 올렸어요. 이게 이제 공개되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걱정했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극우 윤어게인들, 매국 세력들은 너무 설렜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그래서 막 튀어나왔거든요. 네. 몇 명만 소개를 해주세요. 김문수는 일단 바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폭주, 사법유린 등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폭정을 멈춰야 된다. 나경원 우리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났다고. 뭐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뭐 독재적 운영, 뭐 대란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정치 보복
전방위적 압박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거 아니냐. 신났어. 주진우 의원도 간염 씨 아닙니다. 주진우 씨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숙청 혁명 언급하고 신났어. 한국과 사업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거는 뭐 굴욕이다. 뭐 전적인 이재명 대통령 책임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신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설렜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조마조마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에서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뭐였냐? 최상병 특검에서 교회 압수수색했죠. 네. 그 건 하나. 그리고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오염된 정보가 트럼프에게 전해졌나 봐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트럼프가 거기서 나 오해했다. 종결됐습니다. 상황 종료.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Post and comments you made on South Korea early this morning, like raids on churches, going into U.S. military base, purge, revolution. How do you think about it? I heard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팩트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나 이 얘기 나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That's a big crowd. This is a very large crowd. You get more than most countries, I have to say. This is a...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I think so. Look, Japan is a great ally of us, and I had a little bit of a hard time getting you two together because you're still thinking about comfort women. I thought that was settled a few times over the decades, but there is an overlapping problem with that. Perhaps I'm wrong in saying it. Perhaps this isn't right, but the whole issue of the women, comfort women, very specifically, we talked, and that was a very big problem for Korea, not for Japan. Japan wanted to go, they want to get on, but Korea was very stuck on that. Do you understand? 우리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또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 will say that
Kim Jong-un and I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remember, and still do. And when I came in, I didn't know him. We had 2 summits, but we became very friendly. Respect. It was great respect. And it was not going to be that way had Hillary Clinton won the election. It would have been a disaster. But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And we'll work on that. I think it's very good to work on that.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You know,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They wanted to go in, praise Donald Trump, work on this area of North Korea where the leaders do have common ground in the hope that they could avoid some sort of confrontation, and they succeeded. Our White House reporter, Bernda Boosman, gave us this update at the end of the meeting.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came to the White House earlier today in what could have been a tense Oval Office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Earlier in the day, President Trump took to Truth Social to say that there was a purge or revolution happening in South Korea. That post was in reference to an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Lee's predecessor, President Yoon, over a short-liv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in December. But when he got here, President Lee and President Trump had an extremely cordial meeting in which they lavished praise on each other as well as the U.S. and 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hip. Now, they also discussed North Korea, and both men seemed keen for President Trump to once again meet with North Korean President Kim Jong-un, a repeat of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hope it stays that way. I think it will.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Live now to Seoul, and our correspondent Jean McKenzie. Jean, it seems both leaders are on the same page when it comes to trying to engage with North Korea. Yeah, it's one of the few areas I think that they really have in common. And, you know, look, it might actually look strange to see a US president sitting there in the Oval Office next to the leader of South Korea talking about how much he gets on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ow much he's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again. This is South Korea's sworn enemy. But it was actually President Lee, South Korea's president, who initiated this conversation. He was the one that was praising Donald Trump for managing to establish such a good rapport with Kim Jong-un in his first term, and asking President Trump to really help play a rol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establish peace between the two sides. Because President Lee is trying to take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North Korea, he does want to talk to Kim Jong-un. He wants to try and establish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ut look, this was also a key part of South Korea's strategy going into this meeting. They wanted to try to get on President Trump's good side. They wanted to try to establish a good rapport between the two leaders,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they have ever met. And the South Korean side were incredibly nervous going into this meeting. They know that President Trump is unpredictable. President Trump has in the past criticized South Korea. He has criticized it for its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He has criticized it for its defense spending. He has called South Korea a freeloader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that the US has stationed here in South Korea. And what the South Korean side was really worried about was that President Lee might get a similar sort of dressing down that we saw President Zelensky get back in the Oval Office in February, where J.D. Vance and President Trump really went for him. So they wanted to go in, praise Donald Trump, work on this area of North Korea where the leaders do have common ground in the hope that they could avoid some sort of confrontation, and they succeeded.
Yeah, they do seem to be getting along quite well because it's not just North Korea that they are on the same page with, but when it comes to trade as well, there seems to be a lot of deals being made from Boeing to shipbuilding. Yeah, and this Oval Office meeting, this summit in Washington, was really supposed to be focusing on that trade deal that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just ahead of Trump's deadline back at the end of July. We haven't seen the details of what has been worked out, what still needs to be agreed. We hopefully will get that in the coming days. But the key strategy, as I said, from South Korea today was to make sure that Lee left the Oval Office on good terms with Trump, and that they seem to have achieved. Now, let's speak to Victor Cha, President of the Geo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partment and Korea Chair at 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ink tank. Mr. Cha. But to me, what was surprising about the press briefing was how much time they spent on North Korea, in large part because Lee really sort of set that up. The South Korean president set that up by telling Trump what a peace builder he was and how he wants Trump to mak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alking about a Trump Tower in North Korea. Kim Jong-un is waiting for Trump to build a golf course in North Korea, all these sorts of things. And then the conversation just turned to Trump and his good meetings with Kim Jong-un. So I think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is particular government, they were probably very happy with the outcome of that press briefing. And Mr. Trump floated the idea of the United States taking ownership, as he put it, of a US military base on land in South Korea. How welcome would that be? Yeah, that was a very interesting comment. I don't know if that is, that may be something that they're talking about in terms of Trump's desire for South Korea to pay more in terms of cost sharing and burden sharing. Right now, South Korea pays about a little over $1 billion a year for U.S. forces in Korea. Trump wants that to be $5 or $10 billion. The South Koreans built Camp Humphreys in South Korea, which is the largest U.S. military bas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this may be one of the ways that South Korea is trying to account for increased cost sharing by basically on the books putting that in U.S. hands. That could be something that they're thinking about because the South Koreans know that Trump wants Korea to pay more. He's talking about $5 billion, $10 billion U.S. dollars, that sort of thing. So maybe that's something that they're talking about behind closed doors. The importance economicall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as certainly made clear. To what extent will the tariffs that have been imposed by Donald Trump on South Korean imports feature, do you believe, in these talks? Oh, I certainly think they'll feature. South Korea got down to 15% from the original 25% reciprocal tariffs. There's been no change on steel and aluminum, which hurts Korea, at 50%. All of these things mainly affect their car exports, which is a huge export of South Korea's to the United States, 1 million units per year. So this will clearly be a big topic in discussion. For the U.S., it'll be the $350 billion of investment that South Korea has promised in the United States, plus another $100 billion for energy, $150 billion for shipbuilding. And they'll want to see more details on that. Lutnick and others will want more details from the Koreans on how that's going to be done, because Trump said it all has to be not South Korean investment for South Korean win, but South Korean investment for U.S. jobs, U.S. industry, these sorts of things. So that will be, that will have to be fought out in the negotiations after the summit, most likely. 조선일보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본다는, 그래서 세상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친구야. 전환기를 지지하는 친구야. 도대체 내가 자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의심하는 습관, 화이트무스 리프레임이었습니다.